오늘 끝냈으면 오늘 보내도 돼요. 수업 시작 1시간 전까지 보내도 돼요. 아무튼 숙제 질문 처리부터 할 건데 복소수요. 복소수 나오고 있습니다. 선민아. 워크북에 여기 요 프린트에 복소수 찾으세요. 6점. 자, 첫 번째 질문은 24번인데요. 그거를 만족시키는 두 실수 xy에 대하여 그거도 성립할 때 실수 a의 값을 구해라. 그런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바꾸자. 분수가 많이 안 되니까 우변의 분모를 좌변으로 넘겨요. 그게 낫겠죠? 이렇게요. 이렇게 해서 x, y, a가 모두 실수란 말이 있으니까 당연히 복소수가 서로 같을 조건을 쓰시면 됩니다. 좌변의 실수 부분은 요래요래 해서 x, 요래요래 해서 마이너스 ay. 우변의 실수 부분은 a죠. 이런 식 하나 만들어지고 좌변의 허수 부분은 요래요래 해서 ax, 요래요래 해서 y. 우변의 허수 부분은 없습니다. 0이지요.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있지 않습니까? 2x 빼기 y는 1이 있었다. 이렇게 문자 3개, 식 3개이기 때문에 하다 보면은 답이 나오는 그런 구조의 문제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요 두 개 건들까? 요 두 개를 더하면 x는 뭐냐? a 플러스 2분의 1이야. x는 a 플러스 2분의 1을 여기 넣어봐. 그러면은 이 식을 y는으로 정리하면 y는 2x 빼기 1이죠. 그럼 x가 요거니까 여기 x자리를 넣겠습니다. 그러면 a 플러스 2분의 2 빼기 1인 거죠. 그럼 통분을 하면은 분자에다가 a 플러스 2를 빼라는 소리고, 그러면 뭐만 남냐면 마이너스 a만 남네. 됐습니다. 요 결과를 아직 안 쓴 여기다가 대입을 해가지고 a를 찾고, a를 찾았으면은 다시 여기 넣어가지고 x, y를 구해주시면 되는 건데, 뭐를 구하는 거야? a를 구하는 거죠? a만 구하고 끝내시면 되겠어요. x 그리고 a 플러스 2분의 1 빼기 y, 요 놈의 a배를 빼기 a배를 하는데, 그러면 플러스 a 플러스 2분의 a 제곱 되겠죠. 그것이 a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다시 a 플러스 1을 곱해주면 a 제곱 플러스 1이란 a 제곱 플러스 2a와 같다? 라는 1차 방정식이 만들어지니까 a는 2분의 1, 그 다음에는 몇 번이냐면 35번. 4명이 모르는 문제. 센스가 필요한 건데 아직 센스가 장착되지 않았다. 그런 말이죠. 알파 바가 3이고 베타 바도 그렇고 알파 플러스 베타는 i고, 이 세 개를 이용해서 알파 베타의 곱을 구해라. 그런 문제인데, 요 세 개를 가지고 이걸 어떻게 만들까? 그런 고민을 하시는 게 바람직하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요 놈을
건드려 볼까? 요 놈을 건드는 게 아니라 요 놈의 양변에다가 바를 때릴게요. 이렇게 되겠죠? 바를 때렸습니다 일단. 그 다음에 요 식에서 알파는 알파 분의 3이죠. 바꿀게요. 마찬가지로 얘는 베타 분의 3입니다. 자, 여기까지 됐죠? 끝났어요. 이거 통분할 것이에요. 알파 베타 분의 3의 알파 플러스 베타인데 이게 빼기 아이다 그런 얘기인데 구해야 하는 건 이거고 얘는 알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계산하면 끝나는 겁니다. 즉 이너니까 마이너스 i 알파 베타는 3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같다. 근데 그게 이거잖아요. 넣어주세요. 그럼 i 날라가요. 그래서 알파 베타는 마3이다. 이렇게 푸는 거죠. 근데 저거는 바를 씌워서 요 식에 바를 씌워서 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엄청난 센스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46번 오늘 씹힌 질문들이 많으니까 집에 가기 전에 다 하고 가시고 계획적으로다가 46번에 주어진 Z 요것도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고등학생이 되면은 외워야 할 허수입니다요. 루트 2분의 1 플러스 알파 외우고 살아야 되는 뭐로 외우고 살아야 되냐면 제곱하면 i가 되는 수로 외우고 살아야 됩니다. 제곱을 실제로 해보면 2분의 2i이기 때문에 i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걸 바탕으로 푸는 문제가 되겠어요. 그러면요 다시 이 상태에서 양변을 제곱하잖아요. 그럼 i이고 다시 이 상태에서 양변을 제곱하잖아요. 그래야 최초로 1이 되는 거죠. 8제곱을 해야지만 1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 허수의 거듭제곱은 8가지가 나온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Z의 거듭제곱은 1제곱은 그냥 Z 2수 2제곱은 I 3제곱은 ZI 4제곱은 마이너스 1 5제곱은 마이너스 Z 6제곱은 마이너스 ZI 7제곱은 6제곱은 마이너스 I 7제곱이 마이너스 ZI 8제곱 1 이렇게 되기 때문에 8개의 반복이다 라는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지금 당장 외우고 살아도 상관없어요. 얘를 발견해야 풀 수 있는 문제. 그런데 구하라고 한 게 뭐냐면 Z제곱 더하기가 아니라 빼기잖아요. 빼기니까 좀 더 거슬리는데 더하기 Z4승 그 다음에 이제 빼기 무슨 형이겠지? 여기 대례에 가서 더하기 Z10승 총 9개죠? 9개의 수의 합을 구해라 그런 얘기니까 이게 만약에 더하기잖아요. 더하기면은 여기 보시다시피 8개 합치면 0 돼요. 그러니까 8개씩 묶어서 0 처리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더했다 뺐다 하기 때문에 알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그대로 적는 게 안전해. 그래서 Z제곱은 I 빼기 요거 ZI 그 다음 빼기 1 그 다음에 이거 빼는 거요 더하기 Z 그 다음에 이거 더하는 거요 빼기 I 그 다음에 이거 빼는 거죠 더하기 ZI 그 다음에 이거 더하는 거죠 더하기 1 그 다음은 Z 구승인데 Z 구승은 Z랑 같을 거고 걔를 빼는 거니까 빼기 Z
그 다음에 Z10는 Z2승 것 같으니까 더하기 I 이렇게 해가지고 정리를 하시는 게 안전하다. 이렇게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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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게 더했다 뺐다로 반복이 돼도 결국 8개 합치면 없어지네 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뒤에 하나 혹은 앞에 하나밖에 안 남는 그런 구조다. 답은 I입니다. 그 다음에 끝. 역대급으로 빨리 끝났네. 연습 문제를 모르겠다고 제보하신 분들이 또 있었는데 이것도 이제 겹치는 문제는 없기 때문에 개별 질문으로 다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끝났고 진도를 빼겠어요. 책 있는 사람들은 107쪽, 정성 노트밖에 없는 사람들은 기본 문제 7-3번, 기본 문제 7-3번 찾으시고 1차 방정식의 활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중딩 때나 봤을 법한 1차 방정식의 활용 문제인데 전혀 고딩스럽지 않은데요. 고등학교 내신에서 이런 거 나온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최근 트렌드에 맞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그래서 왜 이걸 계속 집어넣고 있는지 알 수가 없는데 이번에 개정판이 나온 건데 그러면서 좀 빼든가 하지. 아직도 그대로 넣어놓은 음성대 심산을 알 길은 없지만 있으니까 볼게요. 시계 문제입니다. 어떤 자동차가 9시에서 10시 사이에 경부고속도로 서울요금소를 출발하여 출발 지점에서 28km 떨어진 지점 A를 지나고 있다. 9시에서 10시 사이. 이 자동차는 출발 이전까지 평균 88km/h의 속력을 달렸고 A 지점을 지나는 순간 시계의 분침과 시침이 겹쳤다. 다음 답하시오. 1번. 시계의 분침이 시침과 겹친 시각을 구하죠. 그러니까 그 A 지점을 지나는 그 순간에 시각이 몇시 몇 분이냐 그런 질문입니다. 1번은. 2번은 서울요금소를 출발한 시각을 구해라. 그런 문제예요. 시계가 필요하니까 시계 하나 그리고 여기가 톨게이트고 수직선 하나 그리시면 되겠죠. 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차가 여기 됐어. 이게 차처럼 표시하면 안 돼요. 그냥 점이야 점. 점 하나를 찍으시고 요 위치가 A다 라고 생각하시고요. 요 길이가 28km다 이런 의미고 차의 속력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일단 2번이 메인인데 2번을 풀려면 1번부터 푸셔야 하는 건데요. 9시에서 10시 사이 시침과 분침이 겹치는 시각이니까 9시 몇 분 그런 얘기죠. 9시 X분이다 라고 치시면 돼요. 요 라인이 9시 않습니까? 여기 9가 있을 거고 30도씩 쪼개면은 아날로그식 요거 그리시면 돼요. 이렇게 있을 건데 시침과 분침이 겹치는 거기 때문에 어디에서부터 출발을 시키셔야 하냐면 당연히 9시 정각부터요. 여기 시침이고 여기 분침입니다. 9시 정각부터 회전을 한 거죠. 회전을. 시침이
요 정도 회전을 하고 겹치는 라인을 요 정도라고 치고요. 요 정도에서 겹쳤다고 치고 시침은 저 정도의 회전을 한 거고 분침은 당연히 요 정도 요 정도의 회전을 한 거다 라는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은 1번 9시 x분이다 라고 가정을 하시고 x가 얼마인지를 찾는 거고요. x를 찾기 위한 방정식 하나를 작성하시면 되는데 요 각도가 똑같다를 이용하는 거죠. 근데 이제 요 부분만 같은 거잖아. 얘는 분침이 더돈 거니까 결국 분침의 회전각에서 시침의 회전각의 차가 270도다를 가지고 푸는 거예요. 분침의 회전각도 빼기 시침의 회전각도가 270도다. 저런 그림을 안 그려놓으면은 뭐 웬만한 똘똘함이 없고는 이런 생각 못 할 수 있으니까 그림을 그리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당연히 기준은 정각이어야 돼요. 그러면 분침은 분당 몇 도 도니? 분침은 분당 몇 도 돌아? 6도 돌지? 그러면 6x 도는 여기 뜰 거야. 여기 다 보고 있을 거니까 도는 뜰 겁니다. 시침은 분당 몇 도 돌아? 2분의 1도 돌지? 너무 쉬워요. 이게 뭐 방정식입니까? 아무튼 여기 2분의 11x니까 x는 11분의 540 나눠지지 않기 때문에 9시 11분에 540도? 아니 9시 11분에 540분? 이 답이야. 그 다음에 2번이요. 2번 이 자동차의 톨게이트 맞나? 아 맞지. 서울요금소 톨게이트입니다. 톨게이트 출발한 시각을 구해라. 그러면은 시간은 속도분의 거리잖아요. 그러니까 속도는 88을 했고 거리는 28을 했잖아요. 이러면 시간이 나오는 거죠. 요게 4로만 나눠지나? 22분의 7 시간. 그러니까 아워죠, 아워. 답이 때문에. 근데 우리는 몇 분 전인지를 알고 싶은 거기 때문에 얘를 분으로 바꾸고 싶으면 얼마나 곱하면 되냐? 곱하기 60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왜냐면 1시간 60분이니까. 그러면 다시 이거 나눠서 11분의 210 분 전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정답은 9시 11분의 540 빼기 11분의 210 분 이렇게. 그러면은 이게 정리가 되네요. 11분의 330이니까 9시 반이 답니다. 재미없다. 유제 7-4번 풀어보세요. 두 개다. 그겁니다. 그거 푸시면 돼요. 설명을 들었으니까 직접 해보셔야겠죠. 시계 문제에 약점이 있었던 친구들 이 페이지를 통해서 극복
중딩 때 나올 활용 문제를 극복하게 되었다. 시계 문제. 이 정도보다 어려운 거 안 나오니까. 이 정도 생각만 할 줄 알면 됩니다. 벌써 답이 나와요. 공식 같은 게 있는 거네. 제일 빨리 나오지. 빨리 나오는 비결이 뭐야? 공유합시다. 공식 같은 게 있는 거야. 다오가 설명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쟤는 뭐 거의 하나당 5초 만에 맞췄는데. 난 그런 방법은 몰라요. 공유하고 싶지 않나 봐. 세시를 지나가지고 처음으로 직각을 잇는다? 그러면은 요 정도 직각처럼 보지 않지만 그냥 그림 내면 요 정도 돼가지고 직각이 된 거겠죠. 그러고 나서 처음으로 일직선 되는 것을 몇 분 후냐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같아지는 라인이 이 정도다 라고 치고 시침의 회전각은 이만큼인 거고 분침의 회전각은 이만큼인 거죠. 몇 시 몇 분인지를 물어본 게 아니고요. 몇 분 후인지를 물어봤기 때문에 흐른 시간을 그러니까 x분 후 라고 가정을 하면 되는 거죠. 그럼 보이는 대로 식을 쓰면 됩니다. 분침의 회전각에서 시침의 회전각을 뺀 것이 90도 도는 생략. 그래서 x는 11분의 180. 이렇게 이 정도면 뭐 10초만 해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번은 이후 시침과 분침이 처음으로 직각이 되는 시각을 구해라 고 했으니까요. 겹치고 나서 다시 직각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겠죠. 이건 이제 시각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3시 몇 분으로 가정해서 푸셔야 해요. 시침이 뭐 요쯤 넘어갔나? 너무 4시에 붙었나? 시침이 이요쯤, 분침이 이요쯤 가갖고 요래 직각이 되면
이런 생각을 이것도 그렇구나. 빨리빨리 풀 수 있는 거구나. 그럼 답이 3시 y분이다 라고 가정을 하면은 여기 3시 정각에서부터 출발하시면 돼요. 현재 시각을 구하는 거니까. 그럼 요렇게가 분침의 회전각이고요. 요렇게가 시침의 회전각입니다. 그러니까 분침의 회전각 빼기 시침의 회전각이 90도가 아니야. 여기도 있어요. 180도. 분침의 회전각 6x에서 시침의 회전각 2분의 1x를 뺀 게 180도다. 이렇게요. 그래서 y죠. 그래서 y는 11분의 360이 나오기 때문에 3시 11분의 360 에? 뭐요? 응? 왜 4시지? 문제 이상하지 않나? 이후 시침과 분침이 처음으로 일직선이었네? 이런 씨 겹치는 게 아니라 아무도 말 안 하고 앉았어. 어? 아씨 똑같이 푸시면 돼요. 식을 세워서 넘어갈게요. 1차 방식 끝났고 108쪽에 책 기준 부분 2차 방정식이 나옵니다. 2차 방정식은 그 중딩 때도 했기 때문에 3-1에서 하죠. 3-1 반도 있기 때문에 내가 운영하는 반 중에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는 허수의 존재를 모르는 상태에서 공부해야 되는 시기라서 근데 우리는 이제 허수를 배웠으니까 완벽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2차 방정식. 그냥 딱 정리하고 갈게요. 2차 방정식의 대법 및 사고 방식의 알고리즘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다. 2차 방정식은 당연히 어떤 문자에 대한 2차식은 0이다 라는 꼴인 거고 대부분 문자는 x로 표현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2차 방정식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이런 2차 방정식을 푼다는 것은 만족하는 끈을 찾는다 라는 뜻인 거고 얘를 풀라고 하면은 아니면 얘의 근이 어쩌고저쩌고 이런 2차 방정식 관련 문제를 네가 해결해야 한다 싶으면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생각에 순서가 있다고 생각의 체계가 있고 그런 것을 생각의 순서 및 체계를 알고리즘이라 합니다. 유튜브 알고리즘 말고요. 그래서 그걸 어떤 순서로 해야 되느냐를 당연히 알고 있어요. 이런 것을 만났다. 그러면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인수분해가 되는 겁니다. 인수분해가 되면 인수분해에서 답 찾으시면 돼요. 만약에 인수분해가 안 된다. 그러면은 근의 공식 근을 찾아야 하는 상황에서는 근의 공식을 쓰면 돼요. 근을 찾아야 하는 상황에서는 다시 할게요. 근을 찾아야 한다면 근의 공식을 쓰시면 됩니다. 근데 근을 찾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들면은 두 근을 알파, 베타로 놓는 게 맞습니다. 요 세 번째에 대해서 두 근을 알파, 베타로 놓고 네가 해야 될 일은 뭐냐? 근과 계수의 관계를 씁니다. 뒤에 나오는 내용이지만 지금 다 정리하고 갈 거예요. 근과 계수의 관계란 뭐냐면 두
두 근의 합과 곱을 개수로 나타낼 수 있다? 라는 뜻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두 근의 곱은 a분의 c. 이게 뭐 공통수학 1에서 제일 중요한 공식이고 제일 간단한 공식이기 때문에 바로 외우셔야 돼요. 그리고 요거 말고 이 두 번째, 세 번째가 더 유리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를 대비해서 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그 이론의 이름을 말씀드리자면은 그냥 방정식이 뭔지만 알면 되는 겁니다. 방정식의 정의, 방정식의 정의에 입각해서 알파 베타를 x 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a 알파 제곱 b 알파 플러스 c는 0. a 베타 제곱 b 베타 플러스 c는 0을 조건처럼 이용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인수정리라는 개념에 의해서 두 근이 알파 베타라는 것은 저 2차식이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었다는 뜻이죠. 이렇게 다시 ax 제곱 bx 플러스 c가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었다 라는 뜻입니다. 이 식은 곧 이 식이니까 이 식에다가 뭔가 대입한 건 여기다가 뭔가 대입한 것과 같다라는 생각으로 해결해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 말고 없어요. 이게 다예요. 그리고 얘랑 별도로 저기다 적을게. 실근의 개수만 알고 싶다. 그러면은 뭐를 개수만 알고 싶으면 저 위에 거 아무것도 하시면 안 되고 판별식의 부호를 조사하면 되는 거죠. 판별식이라는 것은 근해 공식의 근호 안에 있는 식을 얘기하고, 즉 b제곱 빼기 4ac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판별하다가 영어로 determine이기 때문에 판별식은 보통 라지 D다라고 써요. 근데 판별식은 두 개를 암기하셔야 돼요. 근해 공식이 두 개듯이 만약에 1차항의 개수에 2가 달려있다라는 생각이 들면 짝수 근해 공식 쓰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B 다시 제곱 빼기 AC 요걸 써야 할 때는 요걸 써야 됩니다. 반드시. 요거는 D와 구분하기 위해서 보통 이렇게 써요. 4분의 D. 분모 분자의 4가 날아간 상태라서요. 그래서 요 두 개를 두 개의 부호를 판단해서 만약에 양수면 서로 다른 두 실근, 그러니까 두 개라는 거예요. 두 개. 0이면 한 개, 음수면 한 개. 이렇게 실근의 개수를 조사하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이 내용이 제일 중요하고, 얘네들도 중요하고, 요게 한 80%, 요게 한 20%. 그 다음에 여기서 문제 그 구성을 말씀드리자면 세 번째 케이스가 80%, 그리고 실근의 개수 확인하는 게 15%, 요 두 개 합쳐서 5% 이러면 돼요. 그러니까 인수분해하거나 근해공식 쓰는 거 거의 안 나온다는 뜻입니다. 모르는 애도 없기 때문에. (80% 중에 80%잖아. 이게 제일 중요한 거지. 그러면 근과 계수의 관계를 혹시 처음 듣는 사람들을 위해서 왜 이렇게 되는지 유도해 볼게요. 알파가
근해 공식에 따라서 근해 공식은 다 알지. 근해 공식을 유도하지 않을 거야. 알파가 마이너스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b제곱 빼기 4a시고요. 베타가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빼기 4a시지 않습니까? 이 두 개를 실제로 더하면 이게 나옵니다. 이 두 개를 실제로 곱하면 이게 나오고요. 그래서 너무 당연하게 만족하는 공식이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요거 두 개를 더하고 곱하면은 자동적으로 나온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또 다른 증명 방법은 여기 인수정리에 의해서 이 식은 항등식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계수비교 하잖아요. 그러면 또 여기 나와야 돼요. 두 가지 증명 방법을 전부 다 알고 계셔야 합니다. 진짜 다 했어.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을, 내용들을, 개념들을, 사고방식의 알고리즘들을 전부 다 납득하고 암기하고 있으면 2차 방정식은 다 해결이 되는 건가요? 예. 다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근데 저 맨날 틀리는데요. 중딩 때부터. 그러면 제대로 모른다는 뜻이에요. 제대로 모르고 제대로 못 써먹고 써먹을 타이밍을 못 잡고 그렇기 때문에 틀려왔던 거지. 제대로만 하면 틀릴 수가 없다. 보기 1번 있냐? 정석 노트에 보기 1번 있어. 다음 2차 방정식을 풀고 그 해가 실근인지 허근인지 말하시오 라고 나와있죠. 내가 할 거예요. 보기 1번에 1번 3x 제곱 빼기 7x 플러스 2는요. 얘는 근을 요구한 상태이기 때문에 인수분해가 되면 해서 풀면 되고 인수분해가 안 되면 근의 공식을 쓰면 되는 겁니다. 이건 뭐 뻔히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도 여러분들이랑 같은 나이인데 3-1 심화의 어떤 애는 이런 거 인수분해 하라 하잖아. 그럼 이렇게 하더라. 이런 거 인수분해 하라면은 맨날 이렇게 쓰고 있어. 이렇게 가로를 치고 있어. 여기 3이니까 3x x 넣는다. 그러고 막 이거 해. 그러지 마세요. 이렇게 밑에 쓰세요. 밑에 x도 달지 마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바로 답 쓰면 되는 거예요. 뭐 쓸데없이 다 쓰고 있어 지금. 그 다음에 2번은 x 제곱은 5다로 바꿔서 양변에 뿔마 루트 씌우면 되고 3번도 x 제곱은 마사로 바꿔서 양변에 뿔마 루트를 씌우면 되는데 근음 안에 마이너스는 i니까요. 이렇게 뿔마 2i다. 얘는 서로 다른 두 실근, 얘도 서로 다른 두 실근, 얘는 서로 다른 두 허근.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근해 공식 책에서는 유도 과정 한번 보여주고 있고요. 보기 2번 보이죠? 보기 2번에 근해 공식을 이용하여 풀어라라고 했는데 대입 연습할 필요 있습니까? 넘어갈게요. 기본 문제로 가겠습니다. 기본 문제. 지금 그 교재상으로는 언급한 개념이 딱 여기까지밖에 없어요. 여기까지. 7단원에서는 여기까지밖에 안 배웁니다. 나머지는 다른 단원이에요. 판별식이 메인 컨셉인 단원은 8단원이고 근과 계수의 관계는 9단원입니다. 그러니까 요게 기본 정서 기준으로 7단원, 요게 8단원, 요게 9단원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10단원은 2차 함수가 나와요. 준비나요? 본격적으로 문제를 풀고 나왔어. 그러면 여기 두 개 인수분해 가능 혹은 근해 공식 가지고 근 찾는 문제밖에 안 들어있다는 소리인데 이런 단어를 배울 필요가 있나요? 그런 생각이 들죠. 그냥 인수분해 연습하는 거예요. 정석이다 보니까 개수에다가 미수 넣어놓고 하는 미수 들어있는 그런 거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풀어보는 거예요. 숫자들만 다뤄봤기 때문에 중딩 때까지는.
기본 문제 7-4번 찾았나요? 기본 문제 7-4번에 1번. 아무튼 7- 네? 보기만 안 해요. 근해 공식에 대입만 하면 되는데 왜 합니까? 여러분들이 숙제로만 해보세요. x에 관한 방정식을 푸시옵니다. a, b는 상수고요. 세 문제 전부 다 아니구나. 두 문제에는 a, b가 섞여 있고 3번은 왜 있는 거냐면 절대값이 껴있기 때문에 그래. x제곱 플러스 2에 a 빼기 b x 빼기 4ab는 0이다. 요거를 보는 순간 인수분해가 되지 않습니까? 1, 2a, 2b. 이 생각 못할 사람이 있어 세상에.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2a 빼기 2b니까 나 여기고요. 그래서 x는 마이너스 2a랑 2b다. 이렇게 하면 되고 2번 abx 제곱 빼기 a제곱 빼기 b제곱 x 빼기 ab는 0. 요거를 합차로 인수분해해서 줬으면은 못하는 놈도 있었을 건데 전개가 돼 있기 때문에 다 해요. ab로 잴 거고 제곱 만들어내니까 ba로 잴 거 아니야. 근데 마이너스 a 제곱이니까 여기 마이너스. 그래서 x는 윗줄에 따르면 마이너스 a분의 b인 거고 아랫줄에 따르면 b분의 a다. 그렇지? ab는 0이 아니라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x는 됩니다. ab는 0이 아닐 거 없었으면은 a가 0일 때 b가 0일 때 그냥 이런 식으로 처리하시면 되고요. 3번은 x제곱 플러스 3 절대값 x 빼기 1 빼기 7은 빵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도 이제 두 가지로 풀어드릴게. 절대값 나올 때마다 두 가지로 풀어드릴 거야. 공통수학 1으로 공통수학 2로. 첫 번째 풀이는 공통수학 1 개념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첫 번째 x가 1 이상일 때와 두 번째 x가 1 미만일 때로 나눠서 푸는 거예요. 요렇다는 말은 얘가 양수란 소리니까 그게 나오겠죠? 그러면 x제곱 더하기 3x 빼기 10은 0으로 정리가 되고요. 이런 거는 뭐 이렇게 쓸 필요도 없지. 바로 암산에 의해서 마이너스 5와 인데 이 범위에 해당되는 것만 찾아야 하니까 얘만 그리고요. 이쪽에서는 x제곱 여기 음수죠? 그럼 마이너스 달고 나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는 0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될 것이고 그럼 얘도 암산을 때리면은 x는 마이너스 1 또는 4 요 정도는 암산을 하고 살아야 됩니다. 근데 요 범위 안에 있는 거니까 요 두 놈만 그립니다. 요렇게 풀면 되고요. 이제 공수2의 경험이 없는 사람은 잠깐 쉬세요. 공수2를 어떻게 풀 수 있느냐 3절대값 x 빼기 1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7로 바꾼 다음에 각각의 그래프를 그려서 여기는 물론 이 하나씩 나왔지만 가끔씩 이제 하나밖에 안 나올 때 있거든요. 그럴 때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래프의 위치 관계를 먼저 보는 겁니다. 얘는 말씀드린 대로 앞표죠, 앞표, 아래로 표죠. 근데 표적점이 1, 빵이니까 이거 좀 찍고 기울기가 3이기 때문에 조금 급하게 이런 식으로 그리시면 되고 요식 같은 경우는 꼭지점의 좌표가 0,7이고요. 위로 볼록이기 때문에 0,7이 요쯤 있다? 치고 이렇게 하고 그래서 여기하고 여기 두 군데에서 근이 나오는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요 새끼가 루트 7이니까 양근 하나는 1에서 루트 7 사이에 있구나. 그게 이거고. 그 다음에 음근 하나는 요 놈보다 이 원점에서 더 가까우니까 여기서 나온 근보다 절대값이 작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물론
정확한 값은 계산을 하지 않고는 찾을 수 없어. 왜냐하면 곡선이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직선이었잖아요. 그러면은 그 중2 도형의 닮음 이런 것들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데 곡선이 개입되기 때문에 계산이 불가피한 문제긴 하다. 자, 여러분들은 유제 7-5번 그 문제 보세요. 저 아직 쓰고 있어요. 응? 쓰고 있는. 별 메리트가 없어. 아, 너 그럴 줄 알잖아. 메리트 없어. 계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접근은 메리트가 없다는 판단도 할 줄 알아야 돼. 그냥 보여드리는 거야. 뭐야? 떨어뜨린 거. 몇 개를 싣고 있는 거야, 건물? 나도 하나 줘. 절대값은 그냥 무시하고 답을 써버리네. 절대값이 없는 문제랑 결과가 똑같을 리가 없지 않을까요? 답이다. 1번 x제곱 빼기 a 빼기 bx 더하기 ab는 0이 아니잖아요. 당연히 빼기 2b제곱 대보셔야 되고 얘는 상수항인 겁니다. 그래서 요 두 개 합친 게 상수다.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딱 봤을 때 이게 지금 이제 상수항은 항상 곱자리이기 때문에 요 두 개는 뭐를 곱한 걸까? 라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인수분해의 필요가 있어요. 항상. 그래서 필요 묻고 이렇게까지 바꿔놔야 당연히 여기는 뭐 H조니까 1, 1인 거고 여기는 B에 A 빼기 2B로 찢을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이 두 개를 더하면 A 빼기 B인데 얘는 A 빼기 B의 빼기잖아? 그러니까 둘 다 빼기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그는 B와 A 빼기 2B 이렇게 보시면 되고 2번은 x제곱 빼기 2절대값 x 빼기 3 문빵. 요런 문제는 제발 좀 요 제곱의 절대값을 달아주세요. 그러면 이 식은 x에 대한 2차 방이 아니고요 절대값 x에 대한 2차 방인 겁니다. 인수분해가 뻔히 되니까 바로 암산을 때리면 x가 아니라 절대값 x가 마이너스 1 또는 3이다. 그런 얘기인데 절대값 x가 마이너스 1인 건 개소리거든? 개소리는 날려. 그럼 이거야 이거. 이거밖에 안 남겨야 돼. 근데 x를 찾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x는 얼마 3이다? 이런 식으로 푸셔야죠. 그 다음 기본 문제 7-5번 1번 루트 2 빼기 1 x제곱 더하기 3 빼기 루트 2 x 더하기 루트 2
눈빵 이렇게 주어져 있는, 그러니까 개수가 좀 많이 복잡한, 중딩 때는 듣도 보도 못한 그런 형태의 2차 방정식을 풀어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거는 이제 본인의 어떤 인수분해 능력치에 따라서 다르게 푸셔야 하는데, 능력치가 다르니까 다 보여드릴게요. 일단 내수준의 사람은 이렇게 바로 갑니다. 그냥 이게 이상할 전혀 없는 거야. 꼴이 이걸 거고, 적당히 루트 2랑 1로 찢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요. 이렇게 곱하면 이거 이렇게 곱하면 1이잖아요. 3이죠. 딱 있죠. 끝난 거지. 답이에요. 그래서 x는 윗줄에 따르면 마이너스 루트 2 빼기 1분의 1인 겁니다. 그리고 아랫줄에 따르면 마이너스 루트 2. x도 답인 거고,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니까 얘를 유리화까지 해서 써주면 좋겠죠. 얘를 유리화를 암산을 때리면 마이너스 무시하면은 루트 2 플러스 1이니까요. 루트 2 플러스 1에 마이너스 1배니까 이렇게 마이너스 루트 2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루트 2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이게 첫 번째 풀이, 고수. 인수분의 고수의 풀이. 두 번째, 인수분의 중수는 어떤 식으로 푸시면 되냐면 이 창의 개수라도 1로 맞추면 돼요. 그래서 얘를 1로 바꾸기 위해서 이 세 식에다가 전부 루트 2 플러스 1을 곱하면 돼요. 그러면 x제곱이 되고, 여기다가 루트 2 플러스 1을 곱할 거야. 그러면 일수분은 얼마냐면 요래요래에서 3, 요래요래에서 마이너스 2, 1. 무리수 부분은 요래요래에서 3루트 2, 요래요래에서 빼기 루트 2, 1루트 2. 그 다음 상수항은 여기다가 루트 2 플러스 1배라고요. 그러면 2 플러스 루트 2. 됐죠? 얘를 1로 짤 수 있는 엄청난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식을 좀, 개수를 좀 간단하게 바꾸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얘는 이렇게 해보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해보면 두 개 더하면 3 플러스 루트인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 얘기냐면 이 2라는 거는 루트 2의 제곱이기도 하니까 얘는 루트 2와 루트 2 플러스 1을 곱한 수라는 생각도 할 줄 아셔야 돼요. 요 두 개를 더하게 되면 이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윗줄에 따르면 x는 마이너스 루트 2고 아랫줄에 따르면 마이너스 루트 2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하수는 중수보다 못한 자가 하수이기 때문에 일단 중수까지 가야 되고요. 근데 이제 이 하수는 뭐냐면, 비결이 뭐냐면 이 수를 요 두 개의 곱으로 도저히 생각을 못하기 때문에 하수입니다. 그러니까 인수분해 안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근의 공식을 쓰는 거예요. x는 저 중수의 상태에서 근의 공식 쓰는 거예요. 2분의 마이너스 p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루트 2 얼마? 루트 b 제곱. 이거 제곱 정도는 하수라도 암산할 수 있습니다. 암산하면은 9 플러스 4루트예요. 빼기 4ac. 4a는 1이니까 요거의 4배만 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빼기 8 빼기 4루트를 달면 돼요. 그랬더니 나는 역시 하수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어차피 9는 벗겨지는데 나는 왜 근의 공식을 쓰고 있지? 정신 차리자. 이거거든요. 그러면 플러스일 경우에는 이게 없어지니까 2를 나눠서 마이너스 루트 2인 거고, 마이너스일 경우에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루트 1로 나누는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루트 2 마이너스 1 이렇게 풀어주시면 돼요. 본인의 수준에 따라서. 2번도 똑같습니다. 근데 두 번이나 보여드릴 필요 없잖아. 2번은 그냥 내가 고수니까 내 마음대로 풀어 끝낼게. IX 여러분들도 뭐 나처럼
나를 담고 싶을 거 아니야. 와, 씨, 민수분은 저렇게 한다고? 당연히 I 1이겠죠. 과감하게 제시고. 요 놈은 뭐 일단 그렇게 잽시다. 그래 놓고 뭐 아니면 많은 거지 뭐.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안 됩니다 이거. 위치 바꾸자. 이거 할까? 그러면 당연히 안 나오지. 왜냐하면 마이너스를 하나 달아야 되기 때문에 요 둘 중에 한 군데에다가 마이너스를 달아야 됩니다. 이렇게 할까? 그러면 요 두 개를 곱해요. 그러면 마이너스 I 플러스 1이고요. 요 두 개를 곱해요. 1이죠? 이거잖아요. 찾았어요. 그래서 x는 윗줄에 따르면 마이너스 I 분의 1, 즉 I, 아랫줄에 따르면 1 플러스 I, 이렇게 두 값을 구할 수가 있다. 유제 두 문제 본인의 수준에 맞춰서 오버하지 마시고요. 본인의 수준에 맞춰서 푸십시오. 난 지금 중수인 것 같은데 너무 고수가 되고 싶다. 그런 사람들은 2번에서 노력을 한번 해보시면 좋습니다. 유제 7-6이요. 유제 그렇죠. 7-6. 유제 7-6의 1, 2번 두 문제 다 본인 수준에 맞춰서 해보시라고. 뭐 잘하면 잘할수록 좋지만 능력이 안 돼서 못하는 건 어쩔 수가 없고 본인의 상태를 잘 아는 것도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어차피 뭐 100점 맞으면 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고수의 풀이라건 중수의 풀이라건 뭔 상관입니까? 이게 뭐 근과 계시의 관계처럼 중요한 내용도 아니고 뭐해? 응? 루트 3 해봐. 그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봐봐라. 평소에 3은 그냥 3이야. 그런데 실은 명언까지 해야 돼. 그런데 루트 3과 함께 있는 3은 뭐라고도 생각해야 한다고. 루트 3의 제곱이라고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수학을 잘하는 거예요. 자, 고수의 풀이만 보여드립니다. 1번. 1번은 근데 이미 2창의 개수가 1이라서 중수도 똑같아요. 하수냐 중수 이상이냐 그 차이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3 플러스 2 루트 3 곱하기 1일 수도 있는 거지만 요 3이 얘랑 같이 엮여 있잖아. 그러니까 얘는 루트 3의 제곱이기도 하기 때문에 루트 3 곱하기 루트 3 더하기 일 수 있는 거야. 그게 아니면 이게 안 나오거든.
그렇게 바꿀 생각 못하면 가수라는 거야. 그러면은 자기가 가수라서 안 보이면 막 찾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공식을 써요. 이렇게 요 두 개를 더한 게 이거의 부호가 다른 상황이죠. 마이너스 달면 되는 거지. 그래서 윗줄에 따르면 이게 근이고 아랫줄에 따르면 이게 근인 거죠. 그 다음에 2번은 정말 초고수의 인수분해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는 뭐 선택의지가 없어요. i랑 1로 째는 거고, 여기는 2 플러스 i 요 정도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더했다 라고 치면은 1 플러스 2i인데 그게 아니거든요. 2 플러스 4i잖아요. 1 플러스 2i밖에 안 나오는데 2 플러스 4i를 만들라고. 그러면은 위치를 틀렸나? 이렇게 할까? 그러면 2 플러스 3i 나오거든요. 얘는 2 플러스 4i인데요. 이것도 아니에요. 그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째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이제 어떻게 째야 돼? 이렇게 4 플러스 2i랑 1 이렇게요. 그러면 이렇게 해봐요. 그러면 4 플러스 4i거든. 또 아니야. 맞까? 이렇게 해보는 거 얼마나 재밌니? 4i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4i거든. 이것도 아니야. 뭐야? 뭐야? 초고수가 대기란 쉬운 일이 아니구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마이너스 뭐라고? 위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야. 아니 마이너스는 중요한 게 아니야. 이렇게 안 해봤나? 저렇게 해보면 4i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2 이렇게 해서 1 더해야 될 거 아니야. 마이너스 1인데? 이게 아닌데요? 잘못한 거예요. 아니에요 이거. 아니야. 어? 네. 드러난 걸로 안 되는 거야. 알았어? 모르는 거지. 뭐가 숨어 있는 걸까? 얘를 뭐로 볼 수 있나? 마이너스 4i 제곱을 쓰겠죠. 마이너스 4i 제곱으로 아닌가? 아니면은 그것도 아닌 것 같고 요 수를 어떤 두 복소수의 곱인 것처럼 2 플러스 4i를 만들어야 하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합을 보고 재보죠. 두 개로 1 플러스 i랑 1 플러스 3i 이런 식으로 이 두 개를 곱했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안 되네. 여기 마이너스로. 네? 아 그렇지. 그거는 이제 중수, 나는 초고수를 한번 보여드리고 싶기 때문에 요게 어떤 두 허수를 곱해서 나온 결과일까? 이렇게 있다고 치면 2i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마이너스 마이너스를 달아다 치면은 그럼 이제 일단 2i를 만들어지거든요. 전개하면 필수로는 맞다. 요거는 이건데요. 이 수는 이 수인데 요 두 개를 째볼게요. 1 빼기 i랑 1 더하기 3i 이렇게요. 그럼 이제 요를 하면은 요렇게 하면 1 빼기 i고 요렇게 하면은 안 되네.
반대로 줘. 아씨 모르겠다. 반대로 해도 안 돼. 그럼 다른 조합이 나와. i를 곱할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x 제곱 마이너스 2에 i 마이너스 2 x. 어차피 이거 합으로 처리할 거니까 전개까지 할게. 그럼 플러스 4 마이너스 2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i배를 하면은 마이너스 2 플러스 4i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이너스를 곱하면 여기 마이너스 1이 거슬리니까 이렇게까지 일단 정리를 하고 고수의 방식으로 도저히 안 보이니까 얘를 어떻게 째도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그 아까 보여드린 그 두 가지 째는 방식 말고 또 다른 방식이 무궁무진하게 있을 수 있는데 그 무궁무진한 것 중에 하나를 만들기가 쉽지가 않으니까요. 그래서 일단 이 정도까지는 정리를 하고 그렇게도 안 되지 않나?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어떤 두 허수의 곱 형태로 나타내지 않고는 못 봅니다. 그게 잘 안 보이는 형태라서 누구나 하수의 풀로 가야 될 것 같은데 근해 공식을 쓸게요. 근데 여기 이가 보이니까 짝수 근해 공식을 쓰면 됩니다. 분모 1이니까 쓸 필요 없고 마이너스 b 다시로 시작하시면 돼요. 요거 얼마 루트 b 다시의 제곱 이거 제곱이에요. 그러면 4 마이너스 1 해서 3 마이너스 4i 마이너스 a인데 a는 1이니까 필요 없고 얘만 빼면 되는 거예요. 얘를 빼면 이렇게 돼서 없어지고 1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2 빼기 i에다가 1을 더해서 3 빼기 i고 2 빼기 i에다가 1을 빼서 1 빼기 i 이렇게 여기 두 개였어요. 아 그럼 다시 답을 보고 돌아가 보니까 이놈이 3 빼기 i와 1 빼기 i였나?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걸 전개 보면은 요래 해서 2가 나오고 요래 해서 마이너스 4가 나오네요. 아, 그래서 요 두 개의 곱이 전개되어 있는 상태였다. 근데 이걸 보고 이 숨어 있는 두 허수를 찾을 수 있는 사람은 초고수가 아니고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근해 공식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 인수분해가 안 보였다고 네가 모자란 게 아니다. 넘어갈게요. 기본 문제 7-6번. A 플러스 BI라는 허수죠. A 플러스 BI라는 복소수가 X에 관한 2차방 그것의 해일 때 A 마이너스 BI도 이 방정식의 해임을 보여라. A 마이너스 BI는 켤레. 또 없어요? 기본 문제 7-6이 없어요? 유제 7-7은요? 있어요? 기본 문제 7-6만 누락됐어요. 이런 문제입니다. 적으세요. 어디 공간에다가 A 플러스 BI 가 X제곱 플러스 PX 플러스 Q는 0의 근이면 A 마이너스 BI도 근이다. 이런 성질이 있는데 이걸 증명하라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외우셔야 돼요. 얘랑 세트가 여기서 A, B, P, Q는 모두 실수. 얘랑 세트가 뭐냐면 이미 알고 있는 건데 여러분들이 A 플러스 B 루트 M이
x제곱 플러스 px 플러스 q는 0의 근이면 a-b 루트 m도 근이다. 똑같은 말이죠. 여기서 a, b, p, q는 유리수일 때입니다. 요거는 이제 많이 봤을 거고 중학생들도. 그러니까 무리수가 유리수 개수인 2차 방정식의 근이면 나머지 한 근은 자동적으로 그것의 켤레 무리수다라는 이론이 있듯이 똑같아. 허수가 복소수가 2차 방정식 개수가 실수인 2차 방정식의 근이면 나머지 한 근은 필연적으로 그것의 켤레다. 암기하셔야 됩니다. 상식으로 알고 사셔야 됩니다. 요 두 개 세트로. 뭐 제목을 달자면은 켤레 그는 거죠. i면은 개수가 실수해야 되고 근호면은 개수가 유리수여야 돼. 여러분들 중학교 때 내신 볼 때도 서술형이 아니고서는 이런 생각 가지고 이 두 개 더하고 곱한 거 근각계수 관계 풀어야죠. 이런 문제 나오면. 아무튼 증명 문제니까 증명해 볼게요. 당연히 근지를 했기 때문에 대입하는 것밖에 없어요. 대입을 하면은 a 플러스 bi의 제곱 더하기 p의 a 마이너스 bi 더하기 q는 빵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면 얘 좌변에 실수 부분을 써보면 a제곱 빼기 b제곱 여기서요. 여기서는 pa죠. 여기서는 q예요. 여기 실수 부분이고 더하기 허수 부분은 여기서 2ab죠. 여기서 pb죠.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복소수가 서로 같을 조건에 의해서 이 각각이 0이란 말이죠. 0 더하기 0i라 0인 거거든요. 그럼 어차피 0들이니까 요 얘네들 이 값식 앞에다가 부호를 바꾸는 건 내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a제곱 빼기 b제곱 더하기 pa 더하기 q 빼기 2ab 더하기 pbi도 당연히 0인데 그러면 이 식은 요 식에서 뭐만 바뀌었기 때문에 만들어진 거라 볼 수 있냐면 여기 부호가 마이너스로 바뀌었기 때문에 만들어진 식이에요. 그러니까 얘를 원래대로 돌리면 즉 인수분해를 하면 a 빼기 bi의 제곱 더하기 p의 a 빼기 bi 더하기 q는 0으로 정리가 된다. 그럼 이게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x제곱 더하기 px 더하기 q는 0의 근이 x자리에 들어있는 새끼인데 a 빼기 bi니까 이것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방정식의 개념에 따라서 증명이 끝났어요. 이런 식으로 증명하시면 되고 누가 증명 요구하면은 증명하는 법도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증명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그 근본적인 이론은 복소수가 서로 같을 조건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인 거야. 얘는 복소수가 서로 같을 조건. 얘는 당연히 무리수가 서로 같을 조건. 에 의해서 당연한 성질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증명할 줄 아셔야 되고요. 근데 평소 문제를 풀 때는 증명 문제가 아니라 그냥 값 찾는 문제가 대부분이니까 값 찾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암기, 내용을 암기하고 있어야 한다. 문제에 활용해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유제는 적혀 있다고. 유제 하나
나 이제 증명만 풀었으니까 유제 하나를 어떻게 푸는지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도 이제 이런 식으로 항상 문제를 푸셔야 돼. 유제 7-7번을 볼게요. 2 플러스 3i가 x제곱 px 플러스 q는 빵에 해일 때 pq를 구해라. 실수 pq를 구해라. 그런 말이 있죠. 이 두 개가 실수란 말이 없으면 문제가 말이 안 돼요. 실수란 말이 있기 때문에 문제를 푸는 겁니다. 근데 여기 허수니까 자동적으로 요 놈의 켤레도 덩달아 근이라고. 요 두 개를 더하면 합은 3대 개수를 보면 마이너스 p. 그래서 p는 마이너스 4고요. 곱은 요도 곱하면 합차로 전개하면 4 빼기 9i 제곱이니까 13이거든요. 개수를 보시면 q고요. 이렇게 순식간에 근과 개수의 관계까지 접목을 시켜서 켤레는 더하고 곱하는 게 너무 좋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근과 개수의 관계를 연결 지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연결 지어서 개빠르게 미지수를 찾아주면 된다. 암산각이다. 그런 얘기인 겁니다. 유제 7-9번이 증명이구나. 요거는 숙제로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되고 7-8번 답 내보세요. 암산으로 유제 7-8번 암산으로 찾기. 암산으로 찾아서 답만 쓰기. 시작. 7-8번 암산으로 찾아서 답만 쓰기. 됐지? 개수가 유리수란 말이 있는데 무리수 근을 갖는다고 했으니 그것의 켤레인 1 플러스 루트 2까지 근을 갖는다고요? 그럼 두 개를 더하면 2인데 개수를 보면 마이너스 p니까 p는 마이너스 2고 두 개를 곱하면 마이너스 1인데 개수를 보니까 q니까 q는 마이너스 1인 거죠. 넘어갑니다. 하나 더 하고 싶게요. 기본 문제 7-7번은 있냐? 응? 있어요? 기본 문제 7-7번? 근데 왜 7-7이 어떻게 하지? 7-6이 없는 거예요. 7-7번 오메가 문제입니다. 오메가. 이게 2차 방정식에서도 나오는구나. 세 군데 나오네. 오메가가 복수수에서 나오고 2차 방정식에서 나오고 3차 방정식에서 나와요. 총 세 군데에서 나온다. 오메가. 지난 시간에 했죠. 연습 문제 풀면서 그때 했던 짓을 똑같이 하시면 되는데 단지 문제 조건이 다를 뿐입니다. 복소수에서 나온 문제는 오메가가 이렇게 생겼다라는 걸 알려주면서 시작하는 문제고 얘는 달라요.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은빵에 한 근을 오메가라고 합니다. 전 세계 사람들은. 그때 다음 물음 답하시오? 인 건데 그럼 이제 얘의 근해공식으로 x를 구해보면 x는 2분의 마이너스 1 루트 3i 나오거든요. 요런 허수를 오메가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복소수에서는 오메가가 이놈이다 라고 시작을 한 거였고 지금 이 문제는 저게 오메가라는 놈이 그 근으로 나타나는 2차 방정식으로 문제 조건을 준 거야. 그런 차이밖에 없어. 똑같이 푸는 거예요. 그러면 오메가가 직접 주어져 있을 때 네가 해야 할 일이 이 방정식을 유도하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유도된 걸 제시한 겁니다. 얘의 함근이 이거다. 근데 개수가 다 실수니까 얘의 나머지 함근은 오메가의 켤레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얘의 함근이라 쓰지 말고 얘의 두 근은 오메가와 오메가 바다 이렇게 생각을 할 줄 아셔야 돼요. 결국에는. 물론 이 문제는 이 오메가 바까지 근이라는 걸 써먹을 타임은 없습니다만 원래 그렇습니다. 이론적으로.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내가 아까 맨 처음에 2차 방정식
정리할 때 요쯤에 2번으로 쓴 방정식의 정의에 따라서 오메가를 x에다가 집어넣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을 당연히 만족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식 혹은 이런 식을 보면 자동 반사적으로다가 뭘 곱하고 싶어야 하냐면 x 빼기 1을 곱하고 싶어야 돼요. x 빼기 1을 곱하는 이유는 전개하려고 그런 거고요. 전개를 하게 되면 x 세제곱 빼기 1은 0이 나와서 세제곱을 실제로 하지 않더라도 그것이 0, 1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오메가의 세제곱 여기다가 양변에 오메가 빼기 1을 곱해요. 그러면 좌변에 전개된 꼴이 오메가 세제곱 빼기 1이 되고 빼기 1을 우변으로 넘겨주면 결국 오메가 세제곱이 실제로 세제곱하지 않더라도 1임을 알 수가 있다. 마찬가지로 오메가 바도 똑같은 짓을 할 수가 있다. 오메가 바의 제곱 더하기 오메가 바 더하기 1도 0이고요. 오메가 바의 세제곱도 1인 거죠. 게다가 근과 계수의 관계에 따라 이 두 개를 더한 것은 계수를 보시면 마이너스 1이겠죠. 곱한 것은 1이겠죠. 이 6개. 이 6개의 조건을 가지고 노는 문제다. 라고 딱 정리하시면 돼요. 오메가 문제는 이 6개를 오메가 문제는 이 6개를 적당히 가지고 놀면 됩니다. 그래서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친구들은 다 어려워할 거예요. 나한테 안 배웠기 때문에. 전혀 어렵지 않아요. 6개만 가지고 푸는 거예요. 1번 오메가 101제곱 더하기 오메가 100제곱 더하기 1 얘를 구해라 구했거든요. 그럼 이제 오메가 세제곱이 1이니까 당연히 지수를 3으로 나눈 나머지만 생각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오메가 제곱이랑 같을 거고 얘는 오메가랑 같을 거고 그러면 이게 여기 있잖아요. 다 0입니다. 그러니까 이 1번 문제는 뭐랑 뭐 가지고 해결을 한 거야? 얘하고 얘. 요 두 개를 접목시켜서 답을 낸 거고 2번은 1 더하기 2오메가 더하기 3오메가 제곱 더하기 4오메가 세제곱 더하기 5오메가 4제곱 더하기 6오메가 5제곱 더하기 7오메가 6제곱 이놈을 A 더하기 B 오메가 갖고 나타냈어요 라고 했으니까 요 두 개는 이미 그 꼴이기 때문에 건드리시면 안 되고 나머지 애들은 지수가 1이 아니니까요. 얘네들을 전부 다 지수를 1 이하로 맞춰라. 오메가의 1차거나 아니면 상수거나 이런 식으로 바꿔라. 그런 뜻인 거지. 그러면 결국 차수 떨구기처럼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것도 이 두 개 가지고 요 두 개만 써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메가 상승은 무려 1로 바뀌기 때문에 3차가 떨어지는 거고요. 요 식을 바꾸면 오메가 제곱은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이라는 뜻이기도 하니까 차수가 하나 내려가는 거다. 그래서 1, 4, 7 일단 합치고요. 그 다음에 오메가로 표현될 수밖에 없는 건 얘와 얘지 않습니까? 2 더하기 오메가가 쓰면 되고 그 다음에 오메가 제곱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게 이 두 개지 않습니까? 3 더하기 6의 오메가 제곱이다라고 쓰면 되는데 오메가 제곱도 요구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얘를 이용해서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바꾸라고요. 요거 정리하면 끝인 거예요. 그러면
몇 오메가냐? 2 더하기 5 빼기 3 더하기 6. 그 오메가인 거죠. 그러면 7 빼기 9 하세요? 그런 얘기니까 빼기 2오메가고, 그 다음 상수항은 요 3개 더하면 10이고요. 요 2개 더하면 7이고요. 요렇게도 있죠? 마이너스 9. 그럼 10이 마이너스 2인 셈이니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산수를 잘못했어요. 왜 된 거지? 응? 뭐야? 어떻게 된 거야? 무슨 일이지? 아, 여기는 상수가 없었구나. 12 빼기 9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3이요. 유제 7-10번 4개 다 풀고, 유제 7-11번 또 푸세요. 5문제 시작!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다 푸는 겁니다. 이 바에 대한 그 문제, 바가 안 섞이잖아? 그러니까 저 2개만 갖고 노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빼길 수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 여기 보세요. 여기 1차항의 개수가 빼기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x 플러스를 곱해서 그때는 세제곱이 마이너스 되는 겁니다. 네, 유제 7-10번에 1, 2, 3, 4번 전부 다, 그리고 유제 7-11번까지 총 5문제. 이 2개를 가지고 노시면 되겠어요. 놀이 연습. 알고를 너무 끌고 있네. 잠깐 쉴게요. 쉬었다 가자.